선택문을 공부하겠습니다. 앞에서 본 원의 면적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원의 반지름이 3인 원의 면적을 소수 첫 자리 아래에서 반올림하여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첫 인수가 -3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반지름이 음수라도 제곱을 하기 때문에 반지름이 3인 경우와 결과가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반지름이 -3인 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첫 인수가 음수인 경우 원의 면적을 계산하는 대신 다르게 처리하는 게 이치에 맞습니다. 예를 들어 반지름이 음수인 원의 면적은 0으로 처리하기로 한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수정한 프로그램입니다. 레이디어스 값이 양수인 경우에는 전과 동일하게 면적을 계산하여 리턴하지만 그렇지 않고 0 이하이면 면적을 계산하는 대신 0을 리턴합니다. 이와 같이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실행하도록 키워드 if와 else로 구성하는 프로그램 코드 블록을 선택문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conditional statement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선택문의 구문과 의미를 정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문은 예약어인 키워드 if와 else를 사용하여 코드를 두 블록으로 나눕니다. if에 달린 코드 블록 1과 else에 달린 코드 블록 2는 일정 간격으로 들여쓰기를 하여 소속 영역을 표시합니다. 들여쓰기가 일정하지 않거나 들여쓰기를 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의 구조를 인터프리터가 오해하여 프로그래머가 의도한 대로 실행되지 않거나 구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키워드 if 뒤에는 논리식으로 구성한 조건이 따라와야 합니다. 그리고 else 뒤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습니다. 둘 다 콜론 기호로 마무리하여 코드 블록이 시작함을 표시합니다. 여기 선택문을 보면 두 블록의 들여쓰기 줄이 잘 맞춰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 커뮤니티에서는 4칸씩 들여쓰기를 권장하고 있으니 그렇게 따르는 게 좋겠습니다. 보통 아이들 편집창이나 다른 파이썬 전용 편집기를 사용하면 대부분 자동으로 들여쓰기를 해줍니다. 선택문의 실행 의미를 따져보겠습니다. if에 달린 조건이 true이면 블록 1을 실행하고 false이면 블록 2를 실행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두 블록 중에 하나만 실행합니다. 프로그램의 실행 의미는 이와 같이 그림으로 표시하면 실행 흐름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림을 흐름도 영어로는 flowchart라고 합니다.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프로그램 흐름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화살표를 따라가면 실행의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조건은 마름모로 표현하며 조건에 따라 실행 흐름이 두 갈래로 나누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코드 블록은 직사각형으로 표현합니다. 살펴보면 이 선택문의 실행 경로는 총 두 가지가 있고 조건에 따라 두 코드 블록 중 하나만 선택하여 실행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else 부분은 생략해도 무관합니다. 이 경우에는 조건이 true인 경우에 코드 블록을 실행하지만 false이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따질 조건이 2개 이상 있으면 이와 같은 형식으로 elif가 달린 코드 블록을 끼워 넣을 수 있습니다. 하나를 끼워 넣은 경우의 흐름도는 이와 같습니다. 조건 1이 true이면 블록 1을 실행하고 조건 1이 false이고 조건 2가 true이면 블록 2를 실행하고 조건 2도 false이면 블록 3을 실행합니다. 총 3가지 실행 경로가 있고 어떤 경우라도 셋 중 한 경로만 실행합니다. elif 블록은 if 블록과 else 블록 사이에 몇 개라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else 블록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제 비디오를 잠깐 멈추고 106쪽에 있는 실습 문제를 풀어보기 바랍니다. 선택문의 구문과 의미를 확실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 if와 else 블록 안에 각각 선택문이 또 들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택문의 내부 블록 안에 선택문이 또 들어있는 경우 선택문이 중첩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은 흐름도를 그려보면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중첩 선택문의 경우 2개의 상이한 조건의 true와 false의 조합에 따라서 4개의 상이한 실행 경로가 생김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입력받은 값에 따라서 이 4경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 흐름도에서 조건의 조합을 잘 살펴보면 맨 왼쪽을 따라 흘러가는 경로는 두 조건이 다 만족할 때이고 가운데 있는 두 경로는 두 조건 중에 한 조건만 만족하는 경우이고요.
맨 오른쪽의 실행 흐름 경로는 두 조건이 모두 만족하지 않을 때 실행하는 경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첩 선택문 대신에 이와 같이 두 조건의 네 가지 조합을 AND 연산자로 결합하여 조건문을 작성해도 실행 결과는 의미적으로 동일합니다. 어떤 조건문이 시각적으로 그리고 실행 효율 면에서도 좋을지는 각자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비디오를 잠시 멈추고 실습 문제를 풀면서 선택문 공부를 완성하겠습니다. 108쪽에서 110쪽에 있는 실습 문제 4개를 차례로 풀어보기 바랍니다.